비싸요. 그 말은 번동 모아타운 추진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9억에 하고 있는 거를 7억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 7억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단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가 다 2억씩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에서 한번 후려치죠. 그리고 비례율에서 또 한번 후려치죠. 그리고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도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보다는 한 2억씩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찬성 측이 얘기했던 뭐 환급금 이런 게 싹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확한 계산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위에서 주고 있는 그 정보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추진위가 말하고 있는 감정가,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설득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 가장 최고의 경우만 적용해놓은 결과예요. 근데 현실은 RA 뉴스 같죠. 지금 대출 막혀가지고 지금 모아타운 다 난리 났고요. 다음 장. 심지어 지금 뭐 여기는 뭐 대치동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담금 폭탄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유 대치동 뭐 11억 분담금 내더라도 아파트 지어지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저게 지금 폭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들 환급 받을 겁니다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11억 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처음 약속했던 것과 너무 달라지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부풀려진 보정률 그걸로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금액을 되게 많이 쳐드릴 겁니다 라고 높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비현실적인 평당 공사비 요즘과 다른 평당 공사비를 쫙 낮춰가지고 아 우리 사업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107 약간 올라갈 겁니다. 쳐줘요. 그런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주변의 모든 곳보다도 더 2억 싸게 잡아놓고서는 자 저희 조합원 분양가 되게 싸죠? 이렇게 싸게 드릴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2, 3으로 과장을 넣으니까 1, 2, 3으로 이제 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1, 2, 3으로 너무 희망적인 그런 것만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억씩 현금으로 받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럴듯한 그런 계획을 보지 말고 실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내용은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8번까지 해서 막 감정평가하고 무슨 뭐 원가법 얘기하고 좀 어려운 거 지나갔는데 다 이해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9번. 자, 모아타운으로 지어진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근처 아파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추진위 측은 그런 식으로 설득하죠. 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찬성하고 나시면은 그러면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1+1 받으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하나는 뭐 자식 주고 하나는 내가 살고 얼마 좋습니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재개발이 안 되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모아타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땅을 잘게 쪼개야 되다 보니까 대형 평형이 없고 소형 평형이 없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많아지니까 좀 현실적으로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 많은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모아타운 하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뭐 근처에 있는 최고 대장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된다. 모아타운이 성공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임대가 많고 소형이고 그리고 아까 뭐 층수 보시겠지만 다 저층이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아니니까 유명 브랜드 뭐 여러분들 모아타운 자이, 모아타운 레미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진 측에서 이 근처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막 시세가 얼마쯤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걸러두시면 됩니다. 다음 장. 10번.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 세부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나요?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1도 쉽지 않을 거예요. 1+1도 쉽지 않을 거고 안 될 거고 심지어 해주겠다고 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엎어서 1+1 없는 걸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건데 만약에 1+1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혜택 없습니다. 그냥 다주택자로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모아타운 조합에 끌려 들어가서 세입자 전세금, 보증금 돌려주고 그리고 기존 담보대출 상환하고 월세 수입은 끊기는데 이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한 4년, 5년 동안 내가 지내야 되는 임시거처 어딘가 가야죠. 그 전세금도 마련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까지 부담하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다주택자, 보유세, 종부세가 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보유세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 건물들이 좋은 거는 공시가가 낮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세금 부담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이주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업장들이 이주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주비를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결국 조합에서 다른 금융기관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주비를 조달해 와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전부 다 사업비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철거하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그 전세금 따로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사업비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사업비라는 건 결국 우리 조합 돈이에요. 우리 조합 돈은 내 돈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이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대출 알선해드릴게요. 대출 알선해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저희는 뭐 무이자를 할 건데요.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냅니까? 조합이 내는 거예요. 그 조합은 우리고.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추진위에서 뭔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자기 돈 내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조합이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이 덩치가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자는 전부 다 우리한테 쌓이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분담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릴 게 사실 저는 이제 1+1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 종부세, 보유세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여기 밑줄 이거죠. 일단 모아타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입자가 끊깁니다. 아니면은 전부 다 철거 안 돼도 어차피 동네가 곳곳이 철거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있던 사람도 나가요. 갱신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철거되기 전이라도 점점 이제 공실이 늘어나요. 그리고 공실이 생겨도 새로운 사람이 안 옵니다. 특히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10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장사를 못하니까 안 들어와요. 그냥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나가버리니까 결국 내 월세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이것도 큰 돈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은 담보대출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내 전세금까지. 그럼 결국 이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세입자들 보증금 내줘야 되죠. 근데 월세 수입은 줄어들죠. 그리고 담보대출 상환해야 되죠. 내 전세금 마련해야 되죠.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금액을 조합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다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빌려주는 것마저 지금 돈 주지 말라가지고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결국 대출 규제를 뚫고 돈을 빌려와야 되다 보니까 돈을 비싸게 빌려와야 되고 그게 또 이자가 엄청나다. 그 문제가 이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 월 수입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매월 200~300만 원씩 추가로 갚을 돈이 생긴다라는 말이 그 설명입니다. 다음 장에. 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11번.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외소 청구 당한다는 사실인가요? 보면은 약간 그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실제로 찬성 측이나 추진 측에서 보면은 마냥 당근만 제시하지 않고 겁도 줄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하셔봤자 어차피 안 되고요. 나중에 반대하시면은 괜히 불리해집니다. 소송 당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